전국 부모님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이 영상을 보여주는 자녀분들은 노트북 같은 걸 게임하려고 사는 게 절대 맞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이스빈입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 주변 지인들이 100만원대 살만한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완전 저가형이나 고가형 노트북들을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100만원 초중반대가 가장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노트북의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20, 30대가 좀 많고, 특히 요즘에는 자취하는 1인 가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데스크탑을 많이 구입했지만 이제는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 모니터를 하나 추가로 구입해서 그런 구성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 아무튼 이번에는 100만원 초중반대의 노트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로지 제 기준에서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입한 게이밍 노트북 언박싱까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뭐 어쩌면 이게 P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으로 친다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 무조건 인텔을 추천했었는데, 최근에는 AMD의 CPU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사면 AMD, 남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인텔. 왜냐? 가성비는 AMD가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때까지 만들어온 안정성을 본다면, 컴퓨터를 잘 모른다면 그냥 인텔을 추천해주는 게 가장 속편하고 좋죠. 더더욱 노트북에서는 말이죠. 아무튼 PC와 다르게 노트북의 프로세서는 고성능 프로세서와 저전력 프로세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는 성능이 높은 대신 배터리 타임이 좀 짧고 무게가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돈을 투자하면 무게도 낮아지지만요, 후자는 성능이 낮은 대신 배터리 타임이 꽤 오래 가는 편이고 무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착한 편입니다. 그럼 노트북을 고를 때 고성능 프로세서와 저전력 프로세서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100% 이 방법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제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프로세서의 옆을 보면 AMD의 경우 U, 인텔의 경우 G5, G7과 같이 모델명 뒤에 붙는 것은 저전력 프로세서입니다. 반대로 뒤에 H나 HS와 같이 붙은 제품들은 고성능 프로세서로, 이렇게 보면 좀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결국 내가 썼을 때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인데, 요즘 프로세서의 경우 기본 성능이 워낙 높아지고 내장 그래픽의 성능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벼운 게임, 프로브로 롤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중업 정도, 어느 정도 옵션의 타입을 본다면 저전력 프로세서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전력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완전 사무용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좀 캐주얼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 된 것이죠. 하지만 내가 봐도 좀 화려한 그래픽을 쓰고 뭐 영상 편집이나 고성능의 작업을 한다? 그럼 무조건 고성능 프로세서로 가야 돼요. 다음으로 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사무용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8기가도 괜찮고, 비교적 램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 가능한 노트북이 많기 때문에 쓰다가 모질라면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만약 100만원이 넘어가는 노트북을 구입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저는 최소 16기가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요즘 또 막 애플처럼 이제 램 업그레이드를 불가능한 모델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 16기가를 추천드리고,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없고 SSD가 모두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쓰고 있는 PC의 용량에 맞춰서 구입하면 될 거예요. 다음은 그래픽카드. 아까 말했다시피 요즘은 저전력 프로세서도 성능이 좋아지고, 크게 무거운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내장 그래픽의 성능도 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롤 중간 정도의 옵션으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괜찮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그나마 편하게 돌리고 싶다면 요즘은 저전력 프로세서의 MX350, 450과 같이 좀 낮은 성능의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작업을 한다? 그럼 당연히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을 사야 되죠. 그 다음 봐야 할 것은 디스플레이예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노트북을 많이 써본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자주 들고 다닌다면 13인치에서 14인치 정도가 적당하고, 만약 고정된 장소에서 많이 쓴다면 저는 15인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상도의 경우 13인치에서 14인치 정도는 풀 HD도 괜찮긴 하지만 15인치는 그 이상, 이제 QHD 이상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색 표현력. 보통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뭐 NTSC 72%, sRGB, DCI P3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귀찮고 보기 어렵다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보면 저가형의 경우 NTSC 45%도 많기는 한데, 저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싼 맛에 쓰기 괜찮아서 한
한 60만원 아래라면 45%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이상은 72% 이상 지원하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면 sRGB도 커버하고 DCI P3도 커버하는 제품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밖에서 주로 쓴다면 밝기, 니트가 높은 제품의 선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것도 100만원이 넘기 시작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LG 그램이 사실 하드웨어는 이제 발열도 심하고 크게 발전이 없는데 왜 인기냐? 무게가 매우 가벼우면서도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외산 노트북들은 너무 투박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세련되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게이밍은 아직까지도 외산 브랜드는 이게 뭔가 그 이상이 있어요. 아무튼 두께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라벨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취향껏 고르면 되겠죠. 다음은 무게. 요거는 진짜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노트북은 말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PC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LG 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도 무게가 1kg 전후로 매우 가벼운 노트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벼울수록 좋아요. 무게가 깡패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주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데스크탑 대용으로 쓸 거다 한다면 같은 가격이라면 무게를 좀 포기하더라도 성능이 높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제 기존에서 좀 자주 들고 다닌다면 적어도 2kg 이상 넘는 제품의 구입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깨 빠져요. 노트북을 많이 구입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무게랑 성능이랑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차이가 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보면 노트북을 구입할 때 중요한 건 이제는 USB Type-C 단자에 PD 충전이 가능한지 이것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Type-C에 PD 충전을 지원하면 케이블 하나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모두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도 60만원 아래대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고 6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의 구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빌드업이 좀 길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구입한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139만원에 구입한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로그 시리즈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 빅 스마일 데이나 11절 이러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빅 호구데이 이러한 말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보다 노트북은 이 시즌에 할인율이 꽤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를 139만원에 구입을 했고, 얘 같은 경우 사양이 어떻게 되냐면, 자, 139만원이면 그래미나 갤럭시북 이온과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하지만 성능은 훨씬 좋은 녀석입니다. 프로세서는 AMD의 라이젠 9 5900HS, 저전력이 아닌 고성능 프로세서이죠. SSD는 512GB, 램은 16GB, 그래픽은 RTX 3060이 탑재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당연히 제가 아까 전에 추천을 드린 것처럼 USB PD 충전도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도 꽤 좋은 편이에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풀 HD, 그 해상도가 좀 낮은 것은 아쉽긴 하지만 144Hz를 지원하는 모델이고, NTSC 72%, sRGB 100%, 팬톤 인증까지 받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나마 조금 단점이라면 게이밍 노트북, 그러니까 성능이 좀 높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좀 짧고, 무게가 1.6kg로 2kg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지만 경량한 노트북에 비해서는 꽤 많이 무거운 무게죠. 아무튼 이야기가 길었으니까 언박싱을 해봅시다. 요즘 보면 대체로 국산보다 외산 노트북들이 잘 만들긴 하거든요. 거기서도 에이수스가 가격 대비 제품을 꽤 괜찮게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에이수스 언박싱 하면서 좋다고 느낀 거. 박스를 열 때 이 느낌이 얼마나 좋냐. 열잖아요. 노트북이 올라와요. 닫으면 내려가고, 다시 열면 휴대하기 좋게 14인치대로 구입을 했고, 이 구성품은 뭐 있냐? 이거는 파워 케이블인데 얘는 C타입으로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어댑터는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댑터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어댑터를 쓰긴 써야 되네. 왜냐면 PD 충전은 보통 100W 이상의 충전기는 잘 없는데 게이밍 노트북은 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때만 어댑터를 써주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비닐도 한번 뜯어봅시다. 오? 요즘은 여기에 X86 모바일 CPU라고 적혀있네. 애플의 M1 ARM 아키텍처를 의식해서인가? 144Hz의 IPS 패널 탑재했고, 팬톤 인증. 얘도 리퀴드 배터리 발려져 있고, C타입으로 100W까지 충전되고 76W시의 배터리, 돌비 애트모스 이런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뜯으면 되네.
오, 게이밍 노트북의 화이트를 보기 힘든데 얘는 꽤 깔끔하면서 예쁜데요. 오, 게다가 상판에는 타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에이수스의 ROG,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이것도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사실 내부는 진짜 이게 외산 노트북, 그러니까 대만산 노트북답게 좀 투박한 디자인, 나쁘지는 않는데 좀 투박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좀 두께가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가 밑에 있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얘는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A 타입 2개랑 C 타입 하나가 있네요. 와,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여기 이게 스피커 그릴 같은데 반짝반짝 무지갯빛처럼 빛나요. 그 다음 하키가 이렇게 위에 4개 있고, 한번 켜볼까? 배터리가 없나? 게이밍 노트북들은 이런 게 좀 멋있어. 근데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이밍 노트북이 게임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게이밍 노트북 자체가 고성능 노트북을 뜻하거든요. 근데 노트북 자체에 게이밍이 붙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게이밍이라서 안 사줄 수도 있고, 또 애들은 대학 갔을 때 고성능 작업을 해야 돼서 얘를 선택했는데 게이밍이 붙어있기 때문에 야, 너 왜 게이밍 사? 학교 가서 공부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게이밍이 좀 요즘은 의미가 좀 변질된 것 같기도 하죠. 내 프리도스로 구입했나? 아무튼 제가 이번에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한 겸 새롭게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 그리고 수능을 이번에 치르고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노트북을 구입하는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언박싱을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올린 애플워치처럼 좀 깔끔하게 어떠한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스펙마다 제조사마다 그리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거를 사라 저거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저전력 노트북들은 많지만 게이밍 노트북, 그 고성능 노트북이 없어서 이번에 할인하는 겸 노트북을 새롭게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언박싱을 해보니까 앞으로 제가 얘를 좀 더 사용해보면서 다음에는 이 노트북에 대한 사용기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되게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다른 게이밍 노트북은 진짜 막 이상하게 막 RGB, 요즘은 뭐 이상하게 RGB 박아갖고 감성이라 하던데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아, 깔끔한 게.